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33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 그 16번째 민경국의 하이에크 자유의 길이라는 책을 박종운 우리는 아직도 자유주의로의 여정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는가?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1920년대부터 예언했던 바이다. 일본계 미국 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책 역사의 종언을 통해 사회주의의 승리로 역사의 종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마르크스를 조롱하였다. 그러나 세계사적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 철의 장막 저편에 남아있는 최후의 냉전 세력인 북한 3대 세습 정권이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이다. 1987년 대한민국의 민주화 승리 이후 여세를 몰아 북한도 민주화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통일되었으면 좋으련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숨막히는 감시와 정보 통제로 민주화의 기운은 북한 땅으로 스며들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반정부라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민주화 운동의 일원인 척 하였지만 실제로는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추종하는 주사파 무리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준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되돌이켜보면 필자가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했던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각종 보도 지침 등의 언론 통제가 있었다. 반복되는 군사 독재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에 공식적인 언론 보도 및 교육의 내용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카더라 통신을 더 신뢰한 나머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릴 수도 있었다. 필자도 한때 그러한 잘못된 정보와 사상에 휘둘렸었다. 예컨대 리영희 씨는 팔억인과의 대화, 전환시대의 논리 등에서 모택동의 권력 노름에 놀아난 문화 대혁명을 모범적 인간 개조 운동이라고 격찬했던 적이 있다. 실은 그것이 끔찍한 인간 사냥이었음에도 말이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피가 끓는 순진한 대학생은 이에 속아 넘어가 이기적인 시장경제 인간형과는 다른 이타적인 사회주의적 인간형에 대한 동경을 가진 적도 있다. 또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좌파 서적도 있었다. 영국 외교관 출신 친소 역사학자인 E.H. 칸은 이 책에서 역사가가 달을 가리킬 때는 그의 말을 듣기보다는 먼저 역사가의 계급적 손을 보라고 했다. 역사 논의의 자세를 진실 추구 내지 온고이지신이 아닌 계급성 파악으로만 전락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책인 양 일세를 풍미하기도 했었다. 마르크스의 자본은 유통이 통제되었지만 갖가지 이름을 달리했던 자본의 일본 해설판 번역서들이 애덤 스미스 노동가치설의 권위를 빌어 대학생들의 의식을 왜곡할 때 그에 심취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열혈 민주화 운동가의 하나였던 필자는 1987년 박종철의 희생이라는 아픔을 딛고 마침내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성취하자 또 1948년 건국 이후 집권 연장이나 군사 독재로 얼룩졌던 민주주의를 본래대로 회복하자. 자유민주주의의 열린 공간에서 새로운 진실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주화된 대명천지 하에 음습한 정보 유통 채널에도 진실의 햇볕이 내려쬐었다. 덕분에 진실에 목말라 했고
치열한 토론 및 행동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본이었던 필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민주화운동가들은 사회주의 지향에 잘못된 정보와 사상들이 가리고 있던 장막들을 이내에 걷어차버릴 수 있었다. 다행히도 마침 1987년 민주화를 전후한 시대적 환경은 나쁘지 않았다. 1976년 모택동 사망 이후 등소평의 주도하에 대외 수출을 통한 시장 봉사를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시작했던 중국과의 교류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동독이, 1991년에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한소 수교 등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명천지에 개방된 정보에 접한 행운 덕에 필자와 상당수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민주화 이후에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기여 면에서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마치 하이에크가 청년 학생 시절 사회주의에 심취했지만 미제스의 공동체주의를 잃는 행운을 만나 사회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났던 상황과 비슷했다고나 할까? 어쨌든 필자와 상당수의 민주화 운동가 출신들은 이제 자유와 시장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에 심취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있다. 일부는 3대 세습 독재인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을 여전히 신봉하기도 하고 일부는 마르크스주의를 여전히 신봉하면서 민주주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한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꿈꾸며 이따금 본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적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광우병 소동에 적극 편승 혹은 주도하기도 했고 역사교과서 좌편향에 적극 기여 혹은 찬동하기도 했다. 한미 FTA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기도 했고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들과 단호히 선을 긋지 않고 은근히 이들이 자신의 편에 서기를 바라거나 이들과 연합을 추구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편으로 사상과 이념 차원에서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 민주화를 통한 통일로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이루어 가야 한다. 북한이 있는 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꿈꾸거나 3대 세습 독재 편을 드는 이런 좌편향이 쉽사리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사상 무장을 위해서는 왜 미제스, 하이에크를 읽어야 하는가? 필자가 청년 시절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혹은 맞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능사라는 투에 비굴한 처세법에 가까운 조언에 혈기방장하고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이 쉽사리 수긍할 리가 없었다. 결국 마음을 닫은 청년들에게 일부 기성세대들의 오염된 권고는 속위의 경일기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열린 공간이 형성되자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심리적으로도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필자는 그때 사회주의 자체 붕괴의 원인을 알기 시작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이영희 씨의 속임수도 알아내게 되었다. 배급체제는 관료지배 독재체제이고 봉사체제인 시장경제만이 이타적인 체제로서 박정희의 수출입국 노선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거래했던 것처럼 중국 인민의 가난을 없앤 길이었음도 알았다. 필자는 시장경제 승리의 요인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만났다. 그것은 필자의 또 다른 행운이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책 번역서들을 읽으면서 필자는 그들이 정부 규제를 긍정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에도 긍정적이었던 슌페트나 셰뮬슨과 같은 경제학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유와 시장경제를 당당하게 문명 발전의 기본 원동력으로 보았고
사회주의 내지 전체주의는 문명을 파괴하는 체제들이라고 일관되게 말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나아가 수리 경제학이 가진 필연성에 기초해 슌페트나 세뮤얼슨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왜 사회주의를 긍정하게 됐는지도 규명한다. 그 과정에서 시장경제 체제가 이기적 개인들의 행태에도 본의 아니게 자유와 번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가 타인을 위한 봉사체제로 소비자에 대한 충성봉사 경쟁이 벌어지는 긍정적 현장이라는 것도 알았다. 소비자 민주주의야말로 시장경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참모습임도 알게 되었다. 반면 생산자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기업 탈취는 소비자에 대한 충성봉사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이들에 대한 심취의 연장선에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시절 휴먼 액션을 직접 구입해서 번역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민경국 교수와의 공동 번역 작업 끝에 인간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렇다.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 학생들이라면 이들의 책을 읽어야 비로소 만인 대 만인의 봉사체제이자 이타주의 체제의 최고봉이 시장경제체제만이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체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체제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 학생들이라면 이들의 책을 읽어야 정부를 위탁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원래 임무와는 무관하게 국가 권력의 힘을 악용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제약하고 왜곡하고 방해하는 국가 간섭주의 타파의 길에 나설 수 있다. 상당히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가격 상한제도 실은 잘못된 국가 간섭주의의 전형이다. 또한 종부세 파동이 그랬듯이 부유세, 선동도 국가 권력을 악용한 잘못된 징벌이다. 누진세로도 모자라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종국적으로 시장 봉사의 대가를 모아 부를 일구는 시장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퇴보세이다. 오히려 시장 봉사 대상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의 약탈이며 정당하게 번 소득을 훔쳐가는 것이기에 정의와도 거리가 멀다. 이러한 것들을 타파해야 한다. 대처나 레이건의 등장 역사, TEA, Text Enough Already, 티파티 운동, 이미 세금을 충분히 냈으니 그 세금 내에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이처럼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읽으면 부의 원천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효용에 맞추어 봉사한 결과라는 점을 알게 된다. 또 빌 게이츠 삼성재단이 그러하듯이 시장 봉사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자선 사업의 원천이라는 것도, 즉 이중의 봉사라는 것도 알게 된다. 정의와 자유와 번영의 체제가 바로 시장 경제이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시장 경제 덕에 인류 문명은 발달했다. 그렇기에 이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청년 학생의 사명이고 그러한 운동에 나서는 것이 긍지임도 알 수 있다. 하이에크의 사상이 가장 잘 집대성된 책, 하이에크 자유의 길. 미제스와 하이에크 모두 자유와 시장경제 수호자들이다. 그러나 미제스의 제자 하이에크가 더 유명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그가 미제스의 지도하에 이루었던 정부의 간섭주의적 화폐 및 신용 남발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는 경기 변동 연구의 성과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하이에크의 유명한 책 노예의 길이 나치즘, 즉 파시즘과 싸워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파하여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하이에크는 미제스 사망 직후인 1974년 제6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대처와 레이건의 자유시장경제 부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상을 흡수하려면 하이에크의 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침 하이에크의 사상의 전모를 한 권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을 찾을 수 있다. 그 책은 바로 민경국 교수의 책 하이에크 자유의 길이다. 민경국 교수는 오랫동안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일생을 바쳐온 분이다. 본래 하이에크가 직접 저술했던 책의 이름은 노예의 길이었다. 사실 그 책이 비판하고자 한 대상은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이었고 하이에크가 가고자 했던 길은 자유주의의 길이었다. 그래서 하이에크 연구의 대가 민경국 교수는 책의 제목을 하이에크 자유의 길이라고 선명하게 붙였던 것 같다. 민경국 교수는 이 책에서 하이에크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자유의 사상이라고 정리했다. 경제학자로부터 사회철학자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글을 쓴 하이에크 사상의 핵심이 자유라는 것이다. 민경국 교수는 세부적으로 하이에크의 사상을 진화적 인식론, 자생적 질서이론, 법과 제도의 진화, 자유론, 법의 지배이론, 자유를 위한 헌법주의로 요약하고 각각에 대해 한 장씩 할애하여 상술하고 있다. 민경국 교수가 각 장들에서 정리하고 잘 녹여서 재구성한 하이에크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인식론 저서이자 이성의 한계를 규명한 감각적 질서 1921년 발간은 30년 뒤에나 되었다. 나치즘을 위한 전체주의 비판서인 노예의 길 1944년 열린 포퍼, 거대한 스미스, 그리고 자생적 하이에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화와 자유의 헌법을 주장한 자유의 헌법 1960년, 무소불위의 국가 간섭주의적 법제가 아닌 커먼 로, 정신, 즉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말한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시리즈 1973년에서 1978년, 사회주의 비판서인 치명적 자만 1988년, 기타 논문들 등 이 책을 빠른 시간에 윤곽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민경국 교수가 이 책의 마지막 한 장에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위에 6가지를 다시 잘 요약해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쁜 분들은 이 마지막 장을 먼저 읽고 개괄적인 이해를 한 후 시간을 내어 주제별로 할당된 앞에 각 장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을 잘 읽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 이 책은 하이에크 책들을 단순히 요약해 놓은 그렇고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다. 하이에크의 사상들을 둘러싸고 제시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도 일일이 거론함으로써 하이에크 사상의 진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책이다. 오랫동안의 연구에 축적이 없으면 쓰기 힘든 종류의 책이다. 아무쪼록 민경국 교수의 이 책을 개론서로 읽고 자유와 시장경제의 옹호자 하이에크를 공부하고 나아가 보다 원리주의적인 미제스로 공부 범위를 넓혀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정의감과 혈기, 긍지를 갖고 자유와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또 이 사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번영 발전에도 그들 못지않게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이상입니다.